홍시, 김경희. 보이스퀸을 보기 위해 TV를 켠다. 주부들이 꾸미는 신선한 무대가 높은 시청률을 보여준다. 파격적인 안무가 기성가수를 능가한다. 침체한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먼 기억여행을 떠나게 만든다. 얼마 전 홍시 노래가 주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시청자와 방청객에게 눈물을 쏟아내게 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노래는 다양한 연령층이 출연하여 독창적인 기법과 절절한 내레이션으로 이어졌다. 화면에 비치는 방청객들은 각자의 감정에 빠졌다.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참는 모습, 뺨으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손수건으로 닦는 모습, 두 손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 눈물이 많은 나 역시 코가 맹맹하도록 울었다. 둘째 아이가 100년 가약을 맺은 지 한 달이 되었다. 아이 셋을 낳아 처음으로 치른 큰일이라 설렘과 걱정이 앞섰다. 혼사가 정해진 후 우리 부부는 결혼식 당일까지 잠을 설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잦았다.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결혼식 날을 떠올리며 남다른 감회에 젖어들었다. 내 결혼식 날을 생각하면 친정엄마의 심경이 헤아려졌다. 팔방돌이 아버지는 한평생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엄마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지 않았음에도 오빠와 내가 태어난 것이 이웃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엄마는 모성애로 우리를 지켜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의 세월이 깊게 와 닿았다. 불안하고 주눅 들린 암울한 환경에서 엄마는 주변 사람을 웃기는 재주로 슬픔을 이겨냈다. 가끔 엄마 얼굴에 눈물 겹도록 고독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는 걸 보았다. 내 결혼을 앞두고 사상을 받는 날이었다. 경제권을 가진 아버지는 결혼 비용을 부담하되 엄마에게 혼사 관여도 예식장에 참석도 못하는 조건을 내밀었다. 엄마 대신 그 여자와 아버지가 결혼 준비를 하겠다는 무리한 제안이었다. 엄마는 딸을 위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벙어리처럼 머리만 끄덕였다. 어떤 용단도 내릴 수 없는 무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굳은 표정이 애잔하게 바뀌었다. 나를 볼 때마다 어미가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 우야노 라는 말을 쏟아내었다. 아이 혼사 준비를 하다 보니 그 말만 되풀이하던 엄마의 심정이 속속들이 헤아려진다. 남편과 의견 충돌도 생기고 때로는 아이에게 미안함이 불쑥 올라와 눈물 흘리는 날도 있었다. 그것이 부모 자식 관계 아닌가. 엄마는 그런 생각보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때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결혼식 날 미리 준비한 분홍빛 한복을 갖고 엄마를 찾아갔다. 엄마는 몸살이나 자리에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다. 이 옷 입고 식장에 와달라고 당부를 했다. 엄마가 촛불을 밝혀주지 않으면 나는 식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듭 엄포를 놓았다. 예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초췌한 엄마의 그림자가 내 얼굴에 스물거려 서러움이 뒤엉켰다. 식을 올릴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식을 지연시켰다. 예식장 측에서 신부 입장을 재촉하고 사회자는 곧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안내를 반복하지만 나는 대기실에서 꼼짝 않고 엄마를 기다렸다. 20여 분이 흘렀다. 엄마의 모습은 그때서야 가을날 누렇게 바른 갈대의 춤사위처럼 허우적거리며 내 앞에 나타났다. 희야, 내가 왔다. 입장해라. 쓰러질 듯 가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반가움과 서러움에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다. 하객으로 온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는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애타게 기다릴 나를 생각해서 부석한 얼굴로 달려온 것이다. 그 여자도 혼사 준비를 했다는 명분으로 엄마와 같은 분홍 한복을 입고 서 있었다. 엄마가 나타나자 그 여자는 슬며시 자리를 떠났다. 엄마는 그늘진 모습을 화장으로 덮었다. 진달래빛 한복에 쌓인 엄마의 자태가 너무 고왔다. 엄마는 많은 사람의 우레같은 박수를 받으며 신부 엄마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아마 자신의 신행길 이후 처음으로 치장한 모습을 쑥스러워하면서 세상 사람 앞에 하나뿐인 딸 혼주가 되어 촛불을 밝힌 것이리라. 그날 결혼식은 신부 측에서 토해낸 울음으로 눈물바다가 되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매서운 눈빛을 보내며 내 손을 잡고 입장을 시킨 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가족 사진에 아버지는 없었다. 결국 내 결혼식은 한편의 기구한 드라마로 끝을 맺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혼한 부부들도 자녀 결혼식 때만은 상대방을 초대하여 부모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본다. 결혼하는 당사자와 새로 맞이하는 식구, 그리고 하객들에게 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 아버지는 모든 삶의 비중을 그 여자에게 두다 보니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게다. 아이의 예식이 진행되었다. 신부 엄마 자리에 앉은 나는 딸애와 친정엄마가 번갈아 떠올랐다. 유달리 둘째와 티격태격하며 지낸 시간이 가시가 되어 목에 걸리고 드라마 같았던 내 결혼식 날의 기억이 겹쳐지면서 엄마의 침울한 모습이 생각나 목이 메었다. 이제 나도 친정엄마가 되었다. 장모도 되었다. 맏며느리가 된 아이가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하는지 걱정이 앞서 나도 모르게 친정엄마의 당부를 대물림하고 있다. 딸의 결혼식 후 엄마가 보고 싶어 나는 하루 건너 몸살을 앓는다. 때마침 TV에서 흘러나오는 홍시 노래가 심금을 울린다. 살아계시다면 나보다 외할머니 말을 더 잘 듣는 외손녀에게 시부모와 남편한테 해야 할 도리와 덕담을 조곤조곤 들려주실 텐데.